입시왕 쌤수다 두 번째 방송 수학 3등급의 벽을 넘어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오늘은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시간 투자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허준성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인천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포항공대 공학 박사까지 네. 졸업을 다 하고 수학 강의 경력은 18년 정도 되고요. 제가 2013년도부터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네네네. 지금 현재는 포항하고 부산 지역에 네.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까지 2,500명 정도 학생들하고 사실 이제 수업을 하고 네. 뭐 제가 다 수업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뭐 공교육 쪽에서는 강남구청 인강에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네네네. 뭐 이런저런 다채로운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입시왕의 강성환 대표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는 이제 대표가 아니고 한희 쌤이니까요. 한희 쌤, 네. 한희 쌤입니다. 네, 네, 한희 그런 쌤.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제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허준성 대표하고 같은 포에메두에서 수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회사의 모든 입시를 다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컨설팅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 기획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신동선 선생님입니다. 허준성 대표님, 신동선 선생님이시고 저희 두 분 다 이제 수학 학원의 어떤 직접 경영도 하면서 거의 1타급 강사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이 두 분이 강의 컨텐츠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아이들의 어떤 수준별로 네. 예, 다 기획해서 만들고 이러는데 거의 완전 이골이 나신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주 두 분 배우고 싶은데 이제 반응이 안 좋으면 물갈이. 바로 물갈이가 네. 되니까 잘해야 되겠군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시리즈물로 이 3등급까지 올라오는 것도 결코 쉽진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3등급의 벽을 못 넘고 괴로워하는 1, 2등급으로 결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등급이 원래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예, 예. 그 2009 개정 교육 과정일 때는 예, 옛날에 예, 그렇죠. 지금 문이과 통합 수능 직전 네네. 까지는 3등급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달랐죠. 아, 예, 그럴 수 뭐 있죠. 내신 예, 말고 예, 네. 수능에 수능으로 있어서는 치면, 그때는 이과 3등급이면 뭐 속칭 문과에서 1등급이 나오는 정도의 수학 수준이다. 수학 실력 수준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통합 수능에 대해서만 네네. 얘기를 드리자면 못한다 잘한다에 대한 뭐 기준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원하는 선호하는 대학에 네. 가기에는 좀 모자란 점수는 맞죠. 근데-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20% 정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23%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럼 솔직히 절반만 넘어가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말할 수는 그래 없죠. 왜들 잘하는 예, 예. 겁니다. 예, 반에서 치면 30명 중에 한 7, 8등 정도는 하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3등급 때 애들이 뭐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꽤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그렇죠, 수학을. 그렇죠. 예. 예. 할 줄은 아는데 하나의 마지막 그러니까. 단계, 예.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막 3등급 애들도 딱 얘기해 보잖아요. 다 한 거야. 뭐 중학교 때도 뭐 나름 했어. 뭐 네, 네, 네. 수원수투까지는 못 나가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선행도 했고 학원에서 뭐 주 3일씩 때려 박으면서 맨날 다 뭐 숙제하고 문제 풀고 다 하고 있고 방학 때 또 다 합니다, 애들. 아, 그렇죠. 방학 때 또 다 했는데 죽어라고 막 시간과 비용과 돈을 때려 박아서 하고 있는데 1, 2등급에 결국 안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3등급 쪽이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간적 그렇죠. 부담, 경제적 부담을 그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영역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3등급 문 열고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거 조금이 아까워서 이제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못 넘어가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입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네. 그냥 저 경험에 의해 저는 수학을 네. 1도 모르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입시 컨설팅 하면서 아이들을 쭉 봤을 때 제 요즘 경험적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결론이 있거든요. 3등급에서 1, 2등급으로 못 간다. 내가 봤을 때 네. 야, 3에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두 분이 제 생각을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표본에 입각해서 우리가 통계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도 케이스가 많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3월 모의고사부터 3인 그런 멤버들도 있지만 네. 반대로 나중에 3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달라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되게 러프하게 1학년 1학기 때 3이었고 1학년 2학기 때 3이었다. 네네. 똑같은 3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 눈에는 어차피 3이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들도 네. 보여지는 지금의 숫자를 우선적으로 보죠. 내신 수학이에요. 좀 있으면은. 네, 이제 네. 오늘이 6월 초니까 네, 먼저 내신 먼저 얘기할 건데 네, 딱 한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동안 3등급이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결론. 아니, 학년은 9, 1, 2 다. 네. 다른데. 다르게 다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있다 없다. 요거 딱 듣고 1, 2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딱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내신에 대해서 내신에서 한 달 만에 네.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있다 없다. 네네. 3등급의 수준인데 불과 지금 한 달이 안 남은 경우가 많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몹시 높다. 한 달 만에는 안 된다. 없을 가능성이 몹시 높다인데 좀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거 1, 2등급은 물 건너 갔으니까 네. 대충 하자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 보통 시험 범위가 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 좀 집중돼 있어요. 지금 1학년 내신. 그렇죠. 네.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내신. 시험 범위가 네, 보통 부등식, 2차 부등식, 즉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조차도 실제로는 중학교 때랑 좀 얘기가 다른 게 부등식 원래 이렇게 계산해서 풀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게 네.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풀자예요. 제가 그림이란 단어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함수예요. 함수. 그래프. 네. 네, 그래프로 푸는 훈련이 아주 집약돼 있는 시험 범위가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시험 범위 내용이 원래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어요. 네. 되게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애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 그럼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하냐. 그림 없이 푸는 경우 함수 문제를 네. 두 가지에 미친 종류다. 그게 뭐냐면 정말 수학을 미치도록 잘하던가 네. 미쳤던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요 시험 범위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다. 다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 뭐 1등급 3등급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함수론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확률 통계 제외하고 심지어 통계도 함수가 좀 들어가거든요. 제외하고는 전부 함수예요.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함수론하고 연계가 그대로 돼 있는 게 이제 수학하의 함수, 유무리 함수. 네.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수학원은 지수로가 함수, 삼각 함수. 네. 수열도 사실 함수거든요. 그다음에 수투나 미적분은 그냥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은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생긴 이유는 물론 상대평가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간 동안 좀 모자라게 공부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럼 기왕 하는 거 아주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라. 해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다 연결되니까.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말고사에 당장 현 수준 3등급인데 1, 2등급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뭐 해봐라가 이런 얘기인 아니라 거죠. 네.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라 네. 죽자사자 해야 되는 게 맞는 죽자 거예요. 살자 해야 된다고? 네, 죽자사자 하면 미래에 도움 확실히 된다. 1, 2등급이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아주 높죠. 그러니까 당장 성적으로 환수는 안 될 수 있으나 그건 어렵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뿌린 씨앗이 된다. 실제로 그런 통계가 되게 많은 게 그래요? 1학년 1학기 때 1등급 맞고요. 2학기 때도 1등급 맞았지만 2학년부터 나락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TO가 나와요. 그 친구들이 왜 나락에 가냐면 중학교 때 그 약간 암기식 혹은 이게 답습형 수학 있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거의 반 암기되듯이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산이 마르는 거죠. 1학년까지만 쓰고. 수원 수투에서 좀 떨어진 애들 비율이 꽤 느껴지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등급 일반고에서 최소 3분의 1 그 정도로? 정도는 그냥 미끄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근데 맞아. 저도 상담하면서 떨어지는 애들은 확실히 많이 봤어요. 올라가는 애들 비율은 확 기억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올라가는 1, 2 친구들은 찍다가 이제 3으로 이제 슬슬 내려오시는 분들이 네.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이제 그분들이 대안이 없을 때가 많죠. 방학 때는 시험 범위 자체를 기말고사에 좀 집중해서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2학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시기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이번 시기가 제일 중요해. 예. 항상 그러시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딱 지금만 그래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는.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네, 2학년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열, 네네네. 수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 같이 보는 학교는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 미분법, 적분법 활용 이런 쪽으로 좀 집중돼 있는데. 네. 요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2학년 학생 중에 고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미적분이 잘 안 돼서. 네네네. 근데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주로 3학년 1학기 때도 하지만 근데 지금 시험 범위인 수학원의 수열 그다음에 수학2의 미분 적분 활용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생각했던 나 미적분 너무 안 해놨는데 가 방학 때 깜짝 놀라는 결과로 돌아요. 왜냐하면 미적분의 1, 2단원 대단원 대단원이 총 3개거든요. 네. 그중에 중단원 1, 2단원 그러니까 네. 대단원 하나가 수열이란 단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수학원 수열을 너무 열심히 해두면 그 미적분의 3분의 1이 끝납니다. 3분의 1이 좀 약간 비약이라고 하면 4분의 1 정도. 그 연계가 그렇게 많아요? 심하죠. 그러니까 미적분의 그 대단원 하나는 1, 2단원은 수열의 극한 급수라는 단원으로 되어 있지만 네네. 실제로는 미적이 아니라 그냥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제대로 해두시면 네, 다음 학기를 위한 다음 학기를 자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안 될 된다. 수도 있는데. 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다 이런 느낌. 이제 네. 신 선생님. 네. 저는 네. 약간 지금 한 달 만에 허준성 3등급이 대표님은 올라가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저는 이제 학생을 실제로 관리하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학생마다 이제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3등급을 받았을까에 대한 거를 저는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네. 했을 때 얘는 3등급을 받지 않고 1, 2등급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다 하는데 아쉽게 3등급을 받을 그 이유가 됐던 친구들은 저는 한 달 안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의 학습량과 네.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선은 1, 2등급 학생들 수준의 학습량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근데 1, 2등급 대 아이들과 3, 4등급. 왜냐면 3, 4등급도 다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실제로 네.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너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학습량을 보면은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대로 그 케바케라는 게 3, 4등급인데 학습량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걔네들은 확실히 잘 잡아주면 충분히 그래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는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봤었고 그런 거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왜 얘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등급이 안 나왔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한테 맞는 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 뭐 당연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한 달 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결정 났다. 어차피 결정 났고 야 암기 과목이나 열심히 해. 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네. 오히려.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네. 준비가 된 애들이 있긴 있다. 네, 이 말씀이신 있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 약점만 잘 잡아주면은 그래요? 거기서 어쨌거나 한두 문제 두세 문제만 더 맞아도 1, 2등급이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3등급에서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등급인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게 못 올라가는 애들이 그 중에 몇 개의 약점만 극복하면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약점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표적으로 저는 일단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서 네가 공부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학습을 했냐, 어떤 수업을 듣냐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분석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얘가 이걸 지금 공부할 시기가 아닌데 이런 네네. 친구들이 좀 있고요. 이걸 공부할 시기가 뭐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지금 푸는 게 맞냐? 푸는 게 아니면은 아닌데. 이 학교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고 있는데 네. 그거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을 일단은 보고 또 하나는 얘가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문제별 보면 굉장히 많이 풀어놓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내신에 시험에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학습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거에 대한 거를 임팩트 있게 좀 올려주면은 네. 거기서 저는 두세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네. 있고 그렇구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네네. 저는 아까 전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그치. 높다고. 원래 없지. 신동 선생님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점 한희 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준성 네. 대표님도 많은 애들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 1, 2등급만 가르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으실 텐데 네, 네, 3, 4등급 때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대전제는 이거야. 얘가 안 하지 않아. 웬만한큼 해. 예, 학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애가 막 뭐 오토바이 타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학원 다 오토바이 돌아다니면서 타는 3등급 있어요. 예. 학원 다 다니고 독서실도 가고 숙제는 다 해. 이게 대전제예요. 예. 아, 학습량이 낮은 친구는 아닌데 오케이. 그럼에도 좋네요. 불구하고 안 네. 올라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던가 네, 네, 이런 네. 게 문제가 있다. 아. 이건 좀 콕콕 좀 찍어주십시오. 예. 거의 많은 비중이 그냥 방법이 많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다. 수학이 아니야. 맞아. 수학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기 통합과학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씩 논리로 약간 암기한다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 과학도 약간 로직으로 외우잖아요. 네. 이렇게 논리로.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문학이나 뭐 혹은 역사처럼 이렇게 논리로 외운다기보다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네네. 근데 이제 수학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쨌든 그 해설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로 흐름이 정리가 되니까 그걸 그 논리대로 외우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학 문제 풀이 전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혹시 한희 쌤 수학 그렇게 공부하셨죠? 물론 잘하셨겠지만 저요? 네. 갑자기 떨리네.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 가면 풀어주잖아 이렇게. 그치. 네, 쪽쪽쪽쪽. 요거를 비슷한 데다 이렇게 적용해 본다. 그럼 이제 받아 적습니다. 네, 이렇게 맞죠, 받아 맞죠. 적고 네, 그 네. 밑에 문제 똑같은 거 있거든. 그러면 그렇죠. 네. 풀린단 말이야. 바로 그렇죠, 앞에서는. 그렇죠. 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극명하게 상위권의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네. 예전에 97년 수능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 진짜 고전 수능. 이거 역사적이죠. 클래식. 예, 97년 수능이 정말 클래식 역사적이었어요. 수능입니다. 그렇죠. 90년대 수능은. 그때는 거의 혁명이었어요. 혁명. 수학 문제를 저렇게 내. 지금은 97년 수능이 어느 정도냐면 네. 그 수능 3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입장에서 네. 97년 수능 정도로 나오면 땡큐. 그 정도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출제위원들도 평가원 출제위원들도 이따가 뭐 모의고사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보여요. 더 이상 뭘 짜내지? 그 정도로 디벨롭 이게 개발이 엄청나죠. 거의 마른 오징어 내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네, 마른 오징어 말도 안 되는- 짜내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신에 우리가 소위 킬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문제들이 내신에 학교 시험이잖아요. 네. 수능 100분이잖아요. 네네. 학교 시험 50분. 근데 내신에 그 킬러 문제를 두세 개를 넣어요. 내신 시험 시간 짧은데도 불구하고 넣죠. 왜 그러냐? 넣어버린다. 왜냐면 평가원 기출은 일단 오픈 소스잖아요. 네네네. 여태까지 드러나 있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출제하실 때도 오픈 소스에 대한 약간 뭐 속된 표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그게 왜 넣느냐? 넣어두면 아이들이 킬러 문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기출을. 네네. 기출을 공부하면 당연히 어디까지 이어져요? 수능도 보죠. 그렇죠. 그럼 학교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보겠죠. 그렇게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실상 지금 1, 2등급 아이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네. 아까 전에 이 개념은 이런 문제 적용하면 돼가 다 아니고 맞는 문제인 거고. 아니고 네네네. 일단 근본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네. 적용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석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문제를 해석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어제 수학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딱 문제를 봐요. 그럼 이게 봅니다. 해석부터 이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1, 2등급 학생들 공부하는 노드를 따라가야 3등급이 1등급을 맞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수학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때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예를 들면 그냥 증가 감소 함수다 이렇게 줄 때가 있었어요. 네. 단서를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네네네. 근데 이걸 바꾸죠. 뭐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다. 네. 그럼 다시 바꿔요. 이 함수는 이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다. 또 바꿔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근데 말인데. fx1이 fx2랑 다를 때 뭐 x1, x2는 다르다. 뭐 이게 이름을 같은 말을 다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 용어로. 그럼 뭐냐? 단순하게 말해서 뭐 y는 2의 대칭이다 이렇게 안 주고 이 함수는 4 빼기 fx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풀어야 돼 일단. 이게 뭔 말하는지 알아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학습이 뭐냐 문제 구성이에요. 구성.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구하라는 게 x야. 네네네. 근데 모르는 게 y야. 네. 또 알아야 되는 게 z야. 네네. 그럼 이 미수가 3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수학 푸는 학생들은 미수가 딱 3개를 보면 조건 3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네. 그럼 조건 3개가 모자라. 네. 그러면 다른 단수가 막 붙어 있다고요. 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치수를 구하라 할지 아니면 정수 자연수가 붙어 있다랄지. 네. 그러니까 구성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걸 몇 개를 미수로 두느냐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다 있다. 네. 그럼 식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연산 쪽으로 가는데 자 이제 놀라운 거는 저희 때 공부법은 연산의 초점. 그렇죠. 우리는 뭐 이제 그냥 적용해서 이렇게 풀면 풀린 거 아니에요? 근데 2009 때부터 이제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아 수학 판에. 그 완전히 그래요? 킬러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2010년대 그래요? 중반부터 이제 괴물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해석, 구성이 초점. 이거 되게 심도 있는 얘기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현재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됐죠. 되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하죠. 네. 수능 잘 봐야 되니까. 네네. 자 그럼 킬러 문제를 넣습니다. 네. 킬러 문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출고사를 다 공부한 친구들은요. 킬러가 들어와도 문제 해석은 끝나 있어요. 그때 봤으니까. 그렇죠. 네, 구경했거든 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3등급 친구들이. 해석이 끝난 아이하고 게임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낑낑거려야 되는 거나 심지어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내신에 입혀버리면 그래요. 내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올라간 거네. 엄청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판을 보면 조금 이게 그 교육열이 높은 도시 있죠. 그렇죠. 일수록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음. 일단 강남 지역이 제일 빨리 시험 문제 어려운 편이고요. 네. 대구 지역, 수성구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나 네. 지방으로 가면 뭐 부산도 해운대구. 네네네. 그러니까 좀 동네마다 네. 지역마다 약간 좀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그런 지역들의 학교들의 좀 내신 시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3등급이 1등급 가는 예전처럼 길이 뭐 유형 문제만 좀 풀어서 연습하고 예. 올라가겠지 이런 네.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등급에 멈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잘 이해는 네. 좀 확인해 주세요. 이제 고난도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 네.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갖고 자기가 문제 풀이 과정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1, 2등급 아이들은 그게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인생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온 애들인 거고 3등급 아이들은 그게 안 된 예, 그냥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좀 초보적인 훈련 정도에서 네. 머문 아이들이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적 공부 방법 어머님 우리 예전에 정석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유형들. 수학은 정성입니다. 네. 지금은 잘 안 쓰죠. 근데 그런 공부법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공부법에. 그러니까 요런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쵸, 거야. 이거 그쵸.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거의 베스트셀러죠. 센 같은 문제집은 기깔나게 풉니다. 아니 그건 다 풀고 다 애들 다 잘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네. 꼭 그거
근데 그거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 유형도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등급 친구들이 그 정도 다 해내요. 그건 다 한다. 다 해내는데 요새 트렌드, 내신 트렌드, 요새 내신 트렌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마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운 학교들은 네. 센 프로도 1등급 나와요. 쉬운 학교들. 쉬운 학교들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자사고 수준은 말고요. 네. 일반고인데 뭐 1등급 5명이 정말 너무 세다. 그런 친구들은 애초부터 그냥 수능 공부하듯이 대비를 해버리니까 네네.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런 문항들을 출제를 하니까 그 지역적 특색은 이렇게 보면 보여요. 몇 개의 소스만 보더라도 어쨌든 3등급 아이들의 공부하는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최신 수학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물론 상대 평가긴 하지만 실력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그래요?